그래서 일단 우리 앞부분 4-1은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아마 얘가 조금 빨리 끝날 거고,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 조금 빨리 가져가고, 이제 4-2 천천히 한 다음에 우리 과제 넘버원 설명서 설명하는 거 진행하고 오늘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납니까? 대충 기억해보면 이제 전반부에 지도를 한 장 그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면서 왼쪽에 데이터, 오른쪽에 코드 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래밍 영역 양분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 각각 단어들 배치해 가면서 지도를 조금씩 예쁘게 다듬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 배치하고 그 단어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 사이에 선을 이어가면서 지도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만 이제 뭐 수식이랑 관련된 그 3종 시리즈들은 한가운데 얘네는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음표를 쳐둔 채로 끝을 맺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에서 우리가 뭐 나이찬인, 동방예의 지국인인 그런 거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함수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나만의 함수 정의, 문장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그런 함수 내용물들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 실행해야겠다 하는 타이밍에 적을 수 있는 수식의 일종인 함수 출식을 적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래 가사 지금 2배속으로 출력하고 싶어 라는 여러분의 의지를 이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이 키를 쳐가면서 템포는 이 엔터와 같이 문장을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을 했었다면,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본인이 지금 출력해보고 싶은 삼각형의 너비, 마름모의 너비를 직접 고를 수도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바깥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역시나 데이터에 해당하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인풋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함수 출식을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키보드 입력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글자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은 데이터가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사람의 나이라든가 삼각형의 너비라든가 그런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int 괄호 열고 닫고 int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함수 출식 비슷하게 생긴 수식을 적음으로써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값을 갖고 int 형식 값을, 그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사용하고 싶다, str 형식 값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우리는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while문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if문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일단 들고 와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데이터 코드의 조합인데, 그 중에 코드 파트, 실행 흐름, 여러분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개념인 순차, 분기, 반복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 요 전반부는 주로 코드 영역 위주로 얘기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 쉬는 시간 직전, 그러니까 4-1 끝나는 타이밍에 살짝만 데이터랑 관련된 측면에서 재조명을 해보고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 오늘 6개긴 한데, 함수랑 함수 정의는 지난주에 이미 티저 같은 느낌으로 튀어나왔었고, 새로운 건 할당문, 그 다음에 제목에 박혀있는 순차, 분기, 반복, 이렇게 오늘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함수입니다.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수 얘기할 때 여러분 수학 시간에 말하는 변수는 엄청 어려운 것 같으니까 걔는 미적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는 쉽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변수가 뭐였냐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수식도 비슷한 느낌으로 소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는 한데, 자, 함수도 분명히 수학 동네에서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근데 요 수학 동네에서의 함수뿐만 아니라 굵은 글씨로 우리가 표현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이 함수 개념은 아쉽게도 변수나 수식과 달리 지금 시점에 우리가 딱 한 줄로 예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터치만 해두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가지 정도를 지금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프로젝터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제가 오늘은 펜을 한번 써볼게요. 아닌가? 이게 별로 안 좋나? 이게 나을까? 여러분 이거 잘 보입니까? 빨간 점? 아무튼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할 때 그 함수의 이름을 뭘로 할 건지, 예를 들면 INSA라고 하겠다라든가 등등, 어떤 함수의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인수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 fx 할 때 x를 인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수를 몇 개 받는지, 그리고 그 함수 내용물 문장들, 인사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섞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와 같이 그렇게 내용물 문장들까지 여러분이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게 가능해요. 영어로는 call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그 미리 정해놨던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시점에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짚어보실 수 있을 거고, 얘네 둘은 지금 당장 여러분 납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전에 몇 번 써봤고, 뭐 run 괄호 열고 닫고 한 번 더 하면 우리 프로그램 본문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살짝만 짚어놓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수 내용은 이 정도로만 해둘게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지금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는데, 그거랑 이 두 가지랑을 연계해서 얽어놓고 넘어가면 지금 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 그럭저럭 더 단단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이에요. 말 그대로 인풋인데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온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컴퓨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인풋에 대한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냐?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구성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수식을 함수 호출식이라 부르고,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통은, 이건 이제 새로 나온, 오늘 새로 등장하는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통은 그 함수에 대한,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영어 단어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보통은 뭐 여러분 다음 학기 C 배울 때라든가 등등등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은 리턴 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호출식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꺽쇠와 같이 적당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지금 입력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를 알아챌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입력하기 직전에 미리 파란색으로 출력할 만한 적절한 메시지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지금 뭔가 입력을 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미리 힌트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프롬프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함수는 이 정도를 일단 해둡시다. 함수 정의예요. 일단은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한 단어라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function, definition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함수 정의, 일단은 문장의 일종입니다. 우리 이미 적어봤죠? df로 start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내용물이 뭔지 프로그래머가 정하기 위해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while문이 while이라는 5글자, 황금색으로 빛났죠. 보통 키워드라고 부르죠. while로 시작한다면 함수정의라는 문장은 def를 적고 첫 줄을 스타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while문 적을 때처럼 일단은 키워드를 먼저 적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내용을 적습니다.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 INSA 괄호 열고 닫고 그런 식으로 적어봤었죠.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함수의 내용물을 무슨 문장들로 지정할 거냐, 여러분이 직접 들여쓰기해서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적으면 여러분은 하나의 함수 정의를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돼요. 자, 문장. 자,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 정의도 문장이니까 당연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 예쁘게 순서대로 적어두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그 들여쓰기 해둔 문장들을 새로운 함수의 내용물로서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담아두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담아둔 내용물들을 나중에 우리가 함수 출식 적어서 이 시점에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놔두는 게 가능하고 그런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본인이 직접 어딘가에 담아둔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을 시켜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아직 파이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긴 한데, 자, 이건 일종의 소위 파이썬 특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에요.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치는 게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C에서는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막 .py 파일 아무데나 왈문 적을 수 있고 아무데나 함수 정의 적을 수 있고 아무데나 우리 임포트 문이라든가 그런 거 적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을 적을 수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아무 문장이나 그 자리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도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문장들 적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 문장이니까요. 근데 C같이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니다는 동네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문장의 일종이 아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데도 비슷하게 예를 들어 C에서의 함수 정의도 내용물로 문장들을 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 정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으려고 하면 바로 오류 메시지를 막 띄워버리고 하는 걸 여러분 목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파이썬의 주요 특징들 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대비되는 주요 특징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 수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우린 파이썬만 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파이썬도 배우고 C도 배우고 이거저거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취직을 했다 칩시다.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서 뭐 이거 만들어 달래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걸 파이썬으로 짜는 게 좋을까 C로 짜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얘는 지금 확실히 파이썬으로 짜는 게 낫겠어. 왜냐하면 파이썬은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치기 때문이야와 같이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파이썬을 선호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고 파이썬 특이라고 말할 만한 특징적인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일단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뭐 저런 내용은 저런 내용대로 두고 지금 시점에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저런 함수 정의가 갖는 의의,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이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충 이 정도를 지금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작은 목표,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우리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럴 때 두 물체가 화면상에서 서로 겹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짤막한 수식을 엔터를 쳐서 문장으로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런 매우 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여러분이 미리 잔뜩 예쁘게 성공적으로 적어놓고 그 코드 덩어리, 문장이니까요. 코드 덩어리에 직접 여러분이 정한 이름, 예를 들면 체크 콜리전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여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진짜 게임 커다란 거 본체를 만들 때 지금 내 캐릭터랑 저 장애물이랑 부딪혔는지 검사를 해야 돼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미리 적어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에 대한 실행을 여기에다가 작은 수식, 함수 호출식만 적어둠으로써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미리 붙여둔 이름을 직접 사용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미리 정해둔 문장들, 미리 적어둔 문장들을 지금 시점에 실행하도록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다가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냐에 따라 그 체크 컬리전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그 문장들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인사, 우리 두 줄 적어봤잖아요. 인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나 지금 되게 인사하고 싶은데 하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다가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6글자만 적고 엔터키 치면 바로 목표 달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코드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이름, 그래서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인사라는 이름, 나이차라는 이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를 적을 때마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네임 에러 내지 않고 알아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이름들을 추가로 도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을 써서 우리는 함수 호출식 구성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코드 그 자체에 해당하는 문장 덩어리를 실행하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코드 실행하고 싶은데 할 때 여러분은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이름을 적어가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코드 이름,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 만들면서 일단 여러 개 먼저 도입해 두고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전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 내용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한다. 코드 덩어리에 이름을 붙인다라면 함수 정의를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 하면 우리 이전에 예를 들면 템포라든가 예를 들면 my age, your age 차라든가 그런 이름들 변수랍시고 이제 도입해서 뭔가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썼다가 뺄셈했다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넘버는 3, 템포는 2, 엔터와 같이 문장을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얘네는 우리 이미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저런 문장을 공식적으로는 영어로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불러요. 일단 이게 원어 정식 명칭이고 그래서 저런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보통 번역을 할 때는 대입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대입문, 대입하면 여러분 이제 2, 4학번 친구들 작년까지 요거 대입 때문에 되게 머리 아팠잖아요. 수능 공부하고 막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1학년 수업인 걸 감안해서 대입문 하면 여러분 막 작년 생각나고 고3 생각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대입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에 약간 유사한 단어인 할당이라는 친구를 써서 할당문이라고 세 글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불러요. 나중에 요건 다시 구경을 해볼게요. 뭐 저 이 명칭은 그렇다 치고 적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내가 지금 새로운 이름 your age 필요해요. 걷다 일단 3 담아두고 스타트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제 말만 듣고도 여러분의 .py 파일에 이 할당문이라는 친구를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어둠으로써 우리는 지금은 3이 담겨 있고 나중에 그 3을 꺼내 쓰거나 다시 뭐 5 같은 걸 새로 담는다거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를 일단 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전에 써봤던 프린트라는 친구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써봤죠. time.sleep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써봤죠. 저런 친구들도 당연스럽게도 누군가가 미리 마련을 해둔 우리가 호출식 쉽게 적을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둔 함수 친구들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직접 구경해 본 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저기 C 드라이브 어딘가에는 저 두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우리 뭐 헬로월드 출력할 때 뭐 프린트 함수 정의 내용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해 가면서 그 한 줄 적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1도 몰라도 우리 얼마든지 나만의 노래에 대한 노래 가사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 달리 말하면 저 함수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프린트처럼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어둔 그 글자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라든가 이런 창에다가 글자들을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 보통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함수 정의 내용물로 보통은 한 2만 줄에서 3만 줄 정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time.sleep 지금 어쩔 때는 0.5초 쉬고 어쩔 때는 0.7초 쉴 수도 있게 만드는 그 코드 덩어리도 역시나 5천 줄 정도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그 안에 2만 줄 뭐 어떻게 생겼냐 1도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헬로월드 출력할 수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게 그 성가시다라면 엔터키 대신에 띄어쓰기를 한번 해줘 뭐 물음표를 7개 적어줘와 같이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까지 손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함수 호출식 적는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 사정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사용법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도록 잘 적어두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수 호출식도 적을 수 있지만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나만의 함수 정의도 적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미래의 나 자신, 프로젝트 마지막 주차로 접어들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좀 작지만 좀 더 복잡한 목표를 미리 달성해 두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에 둠으로써 미래의 나 자신이 간단한 함수 출식만 열심히 적어가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함수 출식을 적는다는 건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하는 게 되는 거죠. 등등등이 가능하도록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내가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함수라는 친구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일종의 팀워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함수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벌써 35분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nt 괄호 닫고 str 괄호 닫고 해봤어요. 이걸 언제 썼냐? 나이차 할 때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글자들을 키보드를 칠 거기 때문에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값은 기본적으로 str 형식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넣고 싶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적은 글자들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int 형식 값을 얻어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수 출식 비슷하게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 괄호 사이에다가 계산하면 지금 int 형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당시에 우리는 your age를 적었었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 저 두 가지 형식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우리가 구경해봤던 몇 가지 형식들을 살짝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난주 내용 복습이 끝이 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전 수업에서 2주차, 3주차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을 살짝만 요약해보면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 동네, 파이썬 동네 내지는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와 같은 영화라든가 게임 생각해보면 딱 시작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초에 뭐가 있었고 뭐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 누구랑 싸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일종의 세계관 설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이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나 현실 시간 기능 필요한데 할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으시면 끝나는 매우 구체적인 쓰임새를 갖는 임포트 문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매우 기초적인 원초적인 느낌의 변수라든가 함수 개념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하나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뭐 걔네들을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합을 하면 좀 더 어려운 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긴 하지만 하나하나 구경할 때는 큰 어려움 없이 다음에도 내가 슬립해야 된다. 인풋 타임 적으면 되겠구만과 같이 큰 어려움 없이 납득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이제 오늘 지금 제목에 적혀있는 이 세 가지 친구들 순차 분기 반복은 일단 파이썬 동네 내지는 프로그래밍 동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머릿속에 담겨있는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 내지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일컫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전까지 나왔던 단어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이미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와 같이 프로그래밍 동네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순차 분기 반복은 여기에 중점 파이썬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생각을 중심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펼쳐보는 내용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 분기 반복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 머릿속 생각을 표현할 때 순차랑 분기랑 반복만 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기는 쉬운 대신에 진짜로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복잡한 생각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F5 누르면 이제 인터랙티브에다가 파란색으로 다음 주 로또 번호 숫자 6개가 순서대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런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머릿속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아이디어를 이 순차랑 분기랑 반복의 조합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그 프로그램 못 만든다라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신뢰도 100%짜리 만들었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수업은 휴강입니다.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도 안 올 거잖아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 로또 무조건 1등이면 굳이 요거 수업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되면, 건물주가 되면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긴 했지만 아무튼 순차 분기 반복으로 표현하실 수만 있다면 됩니다.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기, 요거는 대충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남자였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의 나이가 나보다 연하면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해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 지도 교수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분기라는 개념이 없다면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는 그런 전혀 동방예의지국스럽지 않은 실행 흐름밖에 구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반복이 없다.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연속 재생 기능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적었는데 그걸 적음으로써 우리는 학교 종이 땡땡땡 출력하는 문장, 코드 덩어리를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자, 3번 영거푸 실행한다는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반복이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5번 가능합니다. 100만 번도 가능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라는 거는 더 이상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복붙을 무한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없다면 그런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우리 2주차 때 성공적으로 만들어봤던 거조차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목표가 돼버려요. 자, 그럼 이제 순차 분기 반복 3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스럽게도 순차예요. 그렇긴 한데 매우 간단한 친구니까 잠깐만 요약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영어로는 시퀀스, 시퀀셜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진짜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갖냐면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된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할당문 x는 3 엔터를 적어놓고 그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뒀다 칩시다. 이 순서대로 이 두 문장을 적어놨다면 이제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무조건 위에 적어놓은 할당문을 먼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x에 3을 담아둔 다음에야 출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3이 출력이 되지 않거나 네임 에러가 떠버리거나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두고 그 뒤에다가 함수 호출식을 적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해뒀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단 먼저 그래, 이 func라는 내용물이 뭐지? 기록을 해둔 다음에 그 내용물 자체에 대한 실행을 나중에 한 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 이거 한 다음에 저걸 한다, 저거 하기 전에 이걸 하고 그 뒤에서야 비로소 저걸 한다와 같이 뭔가 시간적인 조사가 지금 접속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는 우리 프로그램이 F5 눌러서 실행되는 도중에 일련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목표했던 결과, 지금 consequence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일종의 인과 내지는 동일한 조건이 있을 때 항상 동일하게 노출되는 당연하다는 트리비얼한 자명한 결과와 같은 것들을 일컫는 단어잖아요. 이런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줄 수밖에 없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과를 항상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다 그랬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항상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자,
순차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열심히 코드를 칠 거예요. 이 순서대로 1, 2, 3, 4, 5번째 줄 순서대로 실행하면 목표 달성하는 거야. 해서 적어놓고 F5 누르면 그걸 이제 문장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한 순서에 맞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프로그래머가 정한 순서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어떻게 적어놨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 맘대로 순서를 정해서 요상한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지 맘대로, 영어로는 arbitrary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 개념이 깨진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 맘대로 문장들의 실행 순서를 막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만약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고생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 프로젝트 문장만 5,000개 적어갖고 만들어놨다 해도 제 컴퓨터에서 F5 눌렀을 때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게임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점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적어둔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하도록,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드 작성한 여러분 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무조건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제 순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기랑 반복은 순차,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한다라는 순차 대전제 아래에서 실행 순서 내지는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하게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기, 영어로는 브랜치, 나뭇가지란 뜻이죠.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줍니다.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연하일 때만 실행하고 연하가 아닐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줘요. 따라서 그 형이라고 불러라라는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반복,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편한 룹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아예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삼각형의 한 줄을 출력하는 그 우리 프린트 해갖고 복잡하게 해갖고 적었던 그 수식, 최종 목표였죠. 그 수식으로 구성한 문장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고 5번 실행할 수도 있고 7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친구예요. 아무튼 분기랑 반복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보다는 좀 더 멋진, 좀 더 고급 스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을 덧대 봅시다. 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적어봤던 if문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if문은 일단 문장입니다. 문장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적냐?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김새는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첫 줄 적을 때 일단은 if를 적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여러분은 수식을 적었어요. 어떨 때 예를 들면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해야 되냐? 어떨 때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고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적는 수식, 분기 개념을 도입하면서 언제 분기하겠습니다 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이 부분의 디테일로서 적는 수식을 보통은 이 부분의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문장이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이 부분을 실행할 때 이런 순서대로 각각의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실행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첫 줄에 적혀있는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들여쓰기에 해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3 하면 3 할 수 있고 5 하면 5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 str 형식으로 치면은 3 한 글자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불, 얘도 지금 적어보니까 보라색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자, 3은 지금 true로 간주되냐 그렇지 않냐를 재기 위해서 불, 괄호, 닫고와 같이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엔터 치면 얘는 제가 true라고 간주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예를 들면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어떻게 셀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엄청 커다란 숫자도 이 입장에서는 true라고 얘기해줘요. 되게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심지어 엄청 큰 숫자뿐만 아니라 엄청 작은 숫자에 대해서도 저것도 좋아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트 형식 값들 중에는 유일하게 0 하나만 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죠 하면서 false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가 아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false인 것 같고 int 형식 값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0만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으로 true에 준하는 값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자 아무튼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한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true에 준하는 값이 아니라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자, 지금 이 if문 실행 양상을 구경해봤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른 문장들 우리 뭐 임포트문, 할당문 이런 거 구경해봤잖아요. 예를 들어 할당문 생각해봅시다. 걔 지금 우리가 넘버는 3 엔터 쳤다 치면 넘버 자리에 3 담아주는 애잖아요. 걔는 막 본인이 생각하다가 이번에 3 담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안 담아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무조건 담아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문의 실행 안에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 작업을 한다, 하지 않는다와 같은 분기의 개념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 실행 도중에 내용물 문장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내 머릿속 분기 개념을 도입할 때 여러분이 적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를 일단 해두고 while문을 이어서 복붙해가지고 설명을 살짝 바꿔봤어요. while문용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역시나 문장의 일종이고 우리 처음 적어봤었죠. 그래서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while문 실행 양상도 역시나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까 if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까지는 똑같아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이번 while문 실행을 끝을 냅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지가 추가돼요. 이 친구는. 만약에 내용물을 방금 전에 실행했다면 다시 조건식을 계산한다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하고 1초 쉰 다음에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조건식 지금 true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걔는 계산하면 true 그 자체가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을 출력하고 다시 1초 쉬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한다라는 우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라이프를 일단 3으로 두고 스타트하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라이프를 1씩 줄이도록 만들어놨다 치면 처음에는 3이니까 true에 준하는 값이고 2니까 1이니까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식 계산 결과가 true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내용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랑 다르게 여기는 지금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추가로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순차, 실행흐름 관점에서 순차를 기본, 가장 중요한 대전제로 놓고 본다면 순차는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아래로 한 땀 한 땀 읽어가면서 실행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갑니다. 분기는 쭉 내려가다가 이 부분 만났어요. 들여쓰기에도 문장이 막 3,000줄이 있는데 그 3,000줄을 그대로 실행하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3,000줄을 아예 점프를 하고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터치도 되나? 되네? 그래요.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실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까지 실행한 다음에 다시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네. 위 while문 첫 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구경하고 내용물 실행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와 같이 if문은 일종의 더 아래로 내려간다. 점프 같은 느낌 내지는 들여쓰기에 둔 문장들을 스킵을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이고 반복 개념은
일단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는 역주행을 할 수도 있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Y문 보시면 여기는 실행한다, 실행 안 한다 이런 분기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돌아간다, 반복을 위한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문은 여러분이 분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적을 수도 있고 반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적을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은 분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if문을 보통 쓰지 while문을 쓰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고 if문 같은 경우는 실행 양상에 돌아간다라는 뭔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f문은 반복 실행 흐름을 구사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은 아니게 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if문은 반복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while문은 분기 반복 다 가능하지만 보통은 반복 용도로 쓰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로 보면 순차 분기 반복에 대한 그럭저럭 정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 잠시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 자 순차 일단 순차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도 역시나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내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목표로서 분해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적용해야 될, 고려해야 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려면 무조건 그 생각을 이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만의 조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소망은 아쉽게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대신 수행해 줄 수 없는 소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잖아요. 옆 동네 인공지능 대학이잖아요. 우리 지금 아무리 컴퓨터가 뭐 속도가 빨라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밖에 실행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목표를 컴퓨터가 해결할 수도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 목표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과연 지금은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그때그때 머리로 생각해 가면서 푸는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든가 해서 접근하면 이렇게 하면 순차 분기 반복만으로 깰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테스트해 보면서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이제 발표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저 조합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일단 연습을 위해서 다룰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쟤네 셋은 개념이고 이제 if문이랑 while문은 문장의 일종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내 지금 이거 필요해 분기해야겠어 분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if문은 그 분기 개념을 여러분 코드의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서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는 문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두 문장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두 가지 문장 우리가 조건식만 예쁘게 잘 적어둔다면 디테일만 잘 살려둔다면 우리가 의도했던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그대로 구사해 줄 수 있도록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를요. 그래서 파이썬을 쓰는 동안에는 내 머릿속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손쉽게 컴퓨터도 납득 가능한 코드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어셈블리라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다면 거기 가서는 얘는 이거 반복하려면 복잡한 거 순서대로 막 이런 명령어 저런 명령어 써야지 제대로 돌아가겠구만 하면서 심사숙고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하던가 하셔야 될 거예요. 그에 비하면 파이썬은 지금 이미 잘 마련돼 있으니까 내 머릿속 생각해둔 그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노트해둔 주석으로 적어놓은 그대로 if문 또는 while문 열심히 적어가면서 좀 더 손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장들을 적는 와중에 여러분은 그 각각의 문장의 첫 줄에다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조건식으로 적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내지는 어떨 때 실행할 거냐 어떨 때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를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순차 분기 반복은 개념이고 그거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적는 건 if문 또는 while문 같은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적는 와중에 여러분은 그래서 이 뒤를 쓰게 한 문장은 언제 실행할 건데를 지정하기 위해 수식을 적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완성했던 지도고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저 주황색 지금 물음표 해둔 거는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오늘 새로 등장한 단어를 여기다가 적어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를 적어봤어요. 자, 함수. 아까 전에 뭔가 복잡한 얘기 나왔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었죠. 새로운 함수 이름이랑 그런 거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물로서 문장들을 갖는다. 그래서 코드 덩어리에다 이름 붙여놓은 걸 우리가 함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함수랑 문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제로 적는 것도 역시나 함수정이라는 문장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함수랑 문장은 일단 매우 가까이 붙여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수식이 데이터다, 수식이 코드다 나눠놓은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그렇게 미리 구성해둔, 이름 붙여둔 코드 덩어리, 문장들을 실행하기 위해 짤막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만든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한 줄 작성했지만 문장 하나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장 2만 1개를 실행했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조차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함수랑 수식도 역시나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놓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함수는 저 단어 자체는 데이터 영역에 적는 게 아니라 코드 영역에 적어두고 지도를 넓히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코드 영역 같은 경우는 예쁜 삼각형, 저한테는 예뻐요. 예쁜 삼각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항상 똑같이, 아니 항상 일체화 시켜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뒀고 실행,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으로서 순차 분기 반복을 옆에다 일종의 노트를 해뒀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개념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옆에다 붙여놓기만 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프로그램 코드 실행의 일종의 시간적 흐름, 인과를 형성하는 순차라는 개념이다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기 반복, if문, while문 어렵죠. 근데 순차만큼 어렵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순차 분기 반복 자체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4-2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만 살짝 해두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얘기를 살짝만 걸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자 일단 앞에서 살짝 나왔던 걸 그대로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if문 또는 while문의 내용물 어떤 상황에서 이 if문 while문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고 어쩔 땐 안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 여러분은 각각의 첫 줄에 적절한 자리에 조건식을 적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살펴봤었죠. 요거를 일단 기억해 둔 상태로 얘를 살짝만 더 풀어서 데이터 조미료를 조금만 얹어갖고 슬라이드 하나를 더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일단 먼저 뭐 조건식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자 우리가 어떤 수식도 우리가 적는 거죠. 그죠? 문장의 디테일로서 언제나 우리가 적는 게 수식이잖아요.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뭔가 예를 들면 your age라든가 예를 들면 tempo라든가 등등 어떤 이름을 적어가면서 조금 더 커다란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어쩔 때는 0.5가 나오고 어쩔 때는 0.25가 나올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0.5 나누기 템포 했었잖아요. 그 나눗셈 식은 템포가 2일 때는 0.25가 나오고 템포가 1일 때는 0.5가 나올 수도 있는 친구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나눗셈 식에 템포 대신에 예를 들면 다른 그냥 숫자 3 같은 거 한 글자를 적어놨다 치면 걔는 언제 계산을 하든 항상 3분의 0.5 뭔가 복잡한 숫자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언제 계산을 하든 다른데 뭐 다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늘 계산 결과값이 동일하게 튀어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그 수식 사이에다가 이름을 끼워 넣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그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이름을 적어갖고 구성한 수식을 계산하기 전 때 이전 타이밍에 순차 흐름상 이전 타이밍에 그 이름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값을 담아두도록 할당문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순차 실행 흐름을 구성해뒀다면 이제 우리 당시에는 템포는 2하고 그냥 엔터 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뒀다면 F5 누를 때마다 항상 2배속으로 학교종을 출력했었습니다. 그게 싫다. 그러면 다시 .py 파일 열어서 다시 2를 3으로 바꾸든가 해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됐어요. 달리 말하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적었던 그 자리에다가 인풋 호출식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두면 사용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F5 누를 때마다. 몇 배속으로 할까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이번에는 2배속, 그 다음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음번에 다시 실행할 때는 0.5배속으로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풋 호출식이 갖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매우 강력한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름 가지고 복잡한 수식을 적어놓고 그 이름 자리에다가 미리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적당히 바꿔가지고 집어넣어 놓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하면 그렇게 미리 데이터를 그때그때 다르게 담아두는 게 가능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F5를 누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그 이름 담겨 있는 커다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매번 달라질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이름이 담겨있는 커다란 수식을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다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최종 목표처럼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5번 반복하는 반복 흐름을 구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너비가 21인 삼각형, 엄청 커다란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구사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당시에 삼각형 출력하거나 아니면 동방예의지국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중간에 중요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F5를 누를 때마다 사용자가 그때그때 다른 나이를 고를 때마다 뭔가를 출력하거나 출력하지 않고, 또는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그 삼각형, 다른 삼각형 말고 진짜로 그 사용자가 원할 만한 삼각형만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두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은 너비가 5인 것도 7인 것도 21인 것도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역시나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를 3번 복붙을 할지 5번 복붙할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나중에 뭐 적고 엔터 칠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반복 구조를 집어넣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그 최종 목표에서 살짝 나왔던 원하는 횟수만큼, 예를 들면 이번에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쳤다면 5번과 같이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3단 콤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4-2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직접 해볼 예정이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일단 라이프를 3으로 두고 스타트한다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보통은 할당문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를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얘를 아마도 while문을 적게 될 거고, 조건식을 예쁘게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 계속 게임을 진행한다와 같이 while문의 첫 줄을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번 반복을 수행하고 이번 내용물 실행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한 번 했으니까 라이프를 1 줄여갖고 다시 담는다와 같은 다시금 할당문을 적어서 마지막 3번째 콤보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를 잘 적어두면 거의 항상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여러분이 반복 흐름을 좀 더 쉽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러분 느낀 점 읽어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이과 출신인 건 또 아니더라고요. 뭐 교차 지원 이런 걸로 들어와서 지금 나는 수학이랑 담 싸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금 헬로월드 하고 있네요 와 같이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는 느낀 점 적은 친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 요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 목표는 x가 1일 때부터 1보다 클 때, 3일 때, 4일 때 등등등 쭉 한도 끝도 없이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일단은 x가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x가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는, 이 두 가지만 증명함으로써 1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성립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났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지금 3주차 리믹스 영상에 들어있었던 지난주 최종 목표 삼각형 그리는 거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무난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제 우리 수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동네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거의 다 구경을 해본 셈이 됩니다. 우리 이제 한 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 쉬는 시간 가질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 또는 좀 더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해 가면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주를 이제 차원 단위로 확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7주차 영상 보다가 7주차 수업 듣다가 아 이거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그 7주차 내용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보통은 우리 앞에서 다뤘던 2, 3, 4주차 내용을 아직 있는 그대로 납득하지 못해서 7주차 내용이 완전 딴 나라 얘기로 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에 공부하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앞부분 영상, 앞부분 슬라이드 내용 다시 한번 구경해보고 돌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러네 이게 맞구만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넘기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추천사항을 드리고 일단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앞 수업들을 해보니까 15분 쉬면 절단 나더라고요. 우리 뒤 수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미안하지만 55분까지만 쉴게요. 그러면 약 13분을 쉬는 게 됩니다.